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2박 3일간의 기차 여행을 다녀왔어요. 뜨끈한 국물을 홀짝이며 창밖을 바라보는데 여행의 기대감으로 마음이 설레네요. 예약한 무궁화호 열차에 몸을 싣고 장항으로 떠납니다. 도심을 벗어날수록 풍경은 점점 초록으로 물들고 여러 명이 분주히 내리는 역이 보여 창밖을 보니 대천역이었어요. 대학생들이 MT를 만나봅니다. 모내기가 끝난 들판이 싱그러웠고 그 풍경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장항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장항역에서 국립생태역까지는 도보로 단 5분. 기차역과 생태원 서문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접근성이 아주 좋았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생태 전시관으로 세계의 다양한 기후와 생태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있으면은 전시관 출입이 자유로워요. 아, 네네. 가지고 다니고. 그런 개념에서 하고. 이곳에 머무는 동안 생태원 안에 있는 숙소를 이용했어요. 키를 받아 배정된 방으로 향합니다. 넓은 거실과 아늑한 방 하나, 발코니에서 보이는 풍경도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세면도구는 제공되지 않지만 드라이어기와 에어컨은 갖춰져 있어서 쾌적했고요. 무엇보다 정수기가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화장실은 2개라 여럿이 와도 편안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숙소가 숲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고요한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머무를 수 있었죠. 간단히 짐을 풀고 국립생태원 정문으로 향합니다. 숙소에서 도보로 약 5분에서 10분 거리였어요.
정문에서 방문자 센터인 미디리움까지는 전기차도 운영되는데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아요. 하지만 도보로는 약 6분이면 충분한 거리라 대기 시간이 길다면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어 보였습니다. 걸어가는 길도 산책하기 참 좋더라고요. 찌는 듯한 날씨에 부지가 넓어 꽤 걸었지만 땀을 흘리면서도 너무 재밌었어요. 본격적인 관람의 시작은 이곳의 하이라이트, 에코리움입니다. 세계 5대 기후를 그대로 재현한 공간으로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온대관, 극지관이 이어져 있습니다. 1,600여 종의 동식물이 살아 숨쉬는 생태관이죠. 첫 번째로 들어간 열대관은 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습기가 열대우림의 생동감을 그대로 전해주었습니다. (380여) 종의 열대식물과 (140여) 종의 민물 해양생물, 9종의 파충류와 양서류가 전시된 이 공간은 마치 아마존으로 탐험을 떠난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초록빛으로 우거진 식물 사이로 파충류가 조용히 움직이는 모습은 아이들에게는 흥미를, 어른들에게는 신선한 감동을 주었고요. 자연 속에서 배우는 시간. 그래서일까요? 이곳은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이국적인 분위기 덕분에 SNS에서도 인기 있는 포토존도 여럿 있고 25살 된 거북이나 귀여운 도마뱀은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다음으로 향한 곳은 사막관. 문을 열자마자 뺨을 스치는 건조한 공기. 극한의 생태를 그대로 재현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람 키만큼 자란 선인장들이 눈앞에 펼쳐지고 낮잠을 자고 있는 귀여운 사막 여우. 사막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프레리도까지. 이곳은 사막을 옮겨온 듯한 생생함이 가득했어요. 이어서 들어간 지중해관은 공기가 확연히 달랐습니다. 따뜻하지만 상쾌한 기운이 돌았고 유럽 남부 해안을 연상시키는 식물들이 펼쳐져 있었죠. 이곳에서는 생태해설사와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었어요. 에코리움을 함께 돌며 설명을 듣고 체험까지 가능해서 아이들과 함께라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온대관은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의 기후와 생태계를 재현한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제주 곶자왈 지형과 연못은 그 신비로움으로 발걸음을 멈추게 하더라고요. 연못 위에 퍼진 안개처럼 신선이 살 것만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야외로 나가면 수달과 원숭이가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운 좋게 활발하게 수영하는 수달을 볼 수 있었고, 얘들 더워서 없으니까 우리도 더우니까 들어. 실내에서는 앵무새와 작은 원숭이들이 반겼습니다. 그리고 극지관. 무더운 여름날 이보다 시원한 공간이 또 있을까요? 극지의 환경을 그대로 옮긴 이곳에서는 남극과 북극의 생태를 체험할 수 있었고, 남극 펭귄도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늦은 시간이라 조명이 꺼져 있었고, 다음날 다시 찾기로 했어요. 국립생태원에서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바로 먹을 곳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국립생태원 안의 식당은 여기 한 곳뿐이고, 가장 가까운 외부 음식점도 차를 타야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래도 이곳의 돈가스는 기대한 만큼의 맛이었고, 적당히 익은 김치로 끓인 김치찌개는 꽤 맛있었습니다. 두부 떠줘, 두부. 편의점도 하나 있는데 참고로 컵라면은 판매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간식은 미리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녁 무렵 생태원 앞 습지생태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한반도 습지, 수생식물원, 양서류 습지 등 우리나라 고유의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이곳은 연두빛 풀잎이 노을빛으로 물드는 순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국립생태원과 인접한 군산으로 잠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항에서 다리 하나만 건너면 바로 군산인데요. 정문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이동했어요. 카드를 군산에서의 첫 목적지는 이성당.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빵집으로 아침부터 긴 줄이 늘어설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대표 메뉴는 단팥빵과 야채빵, 멜론빵이에요.
건강. 카레향이 살짝 나는 야채빵은 식사 대용으로도 좋았고 단팥빵은 달지 않고 촉촉한 팥소가 인상 깊었어요.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촬영지로 유명한 초원사진관도 들렀고 그 맞은편에 위치한 한일옥에서는 시원한 소고기 묵국으로 아침을 채웠습니다. 맑다고. 맑은 국물과 소박한 반찬들. 일행은 조금 짜다고 했지만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일본 주방 소품을 파는 소품샵도 들렀습니다. 따뜻한 원목 가구 위에 감각적으로 배치된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하나하나 집에 데려오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었죠. 이게 11,400원이요? 11,400원. 여기도 가게 사장님의 센스가 돋보이는 가게였는데요. 짙은 원목 가구와 어울리는 소품들로 배치를 참 잘해두셨더라고요. 군산은 일제강점기의 건축과 풍경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적산가옥, 히로스가옥 등 아픈 역사를 담은 건물들도 둘러봤어요. 적산가옥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한국에 지은 일본식 주택을 말하는데 적의 재산으로 만든 가옥이라고 해서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식 정원과 구조는 낯설었지만 광복 후 되찾은 공간이기에 더욱 의미 있는 방문이었습니다. 시간이 맞아 국가유산 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도 참여했는데요. 내부를 둘러보고 말랭이 마을이라는 이름의 언덕마을까지 이어지는 도보여행 코스는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진 산책길이었습니다. 말랭이는 산비탈, 산꼭대기라는 뜻의 사투리인데 이름에 걸맞게 가파른 언덕을 올라오니 군산 시내가 내려다 보이더라고요. 공공기관이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도록 그대로 잘 재현해 놨어요. 크고 먹을 게 많은 그런 생선이죠. 이게 80kg. 요즘은 여기는 일본 강점기 대지주였던 일본인이 건립한 일본식 가옥을 체험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였는데요. 안으로 들어오면 제법 널따란 정원을 볼 수 있는데 역시 일본식으로 조성한 것 같았어요. 정원과 건물만 보면 꼭 일본에 온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동국사도 인상 깊었습니다. 일본식 사찰로 지금도 사찰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화려한 단청 대신 소박한 처마, 외벽에 많은 창문 등 우리나라의 사찰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바닷가 방향으로 걷다 보면 옛 군산 세관과 박물관, 지금은 갤러리나 카페로 사용되는 근대 건축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만약 바다 풍경을 즐기시려면 물때를 잘 확인하셔야 해요. 저는 썰물때라 갯벌만 보고 왔습니다. 돌아올 땐 버스 대신 택시를 탔는데 이성당에서 국립센터역까지 10,000원도 채 나오지 않았어요. 일행이 있다면 택시 이용도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 날, 날씨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청명했습니다. 첫날 미처 보지 못했던 생태원의 구석구석을 다시 걸었습니다. 정문 옆 대나무 숲은 녹음이 우거져 보기 좋았지만 숲이라 그런지 모기가 많더라고요. 방문 전에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사슴생태원에는 날 수 없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날개를 다쳐 땅 위를 걸어다니는 모습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기차 대신 걸어서 미디리움까지 이동한 뒤 카페에서 더위를 식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산책길을 따라 에코리움으로 향했고 그 길마저도 숲의 향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놀기 좋은 하다람 놀이터는 알록달록한 놀이기구들로 채워져 있어 가족여행지로 손색이 없어 보였어요. 짐은 미리 보관소에 맡기고 전날 못 봤던 펭귄들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곳의 펭귄은 실제 남극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살고 있는데 빛에 민감해서 일정 시간 외에는 조명이 꺼진다고 해요. 11시 30분에서 12시 사이에 방문하니까 펭귄들이 먹이를 먹는 모습도 관찰할 수 있었어요. 헤엄치고 뒤뚱뒤뚱 걷는 그 모습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서문 쪽으로 이동하며 다른 정원들과 용화실못도 둘러봤습니다. 자연 속에서 머문 2박 3일의 시간. 국립생태원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자연과 더불어 쉬어갈 수 있는 하루 쉼표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라면 더욱 좋고 뚜벅이 여행자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장소였죠. 근처 군산까지 함께 둘러보면 한 여행에서 두 가지 분위기를 모두 느낄 수 있기에 이 많은 여행지가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언제든 가볍게 기차에 몸을 실으면 도착할 수 있는 자연과 시간의 안식처, 국립생태원과 군산. 이번 주말 여러분도 잠시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